원가회계를 설명을 지금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 하시는 동안에는 전체적인 일단 흐름 전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앞에 부분에 나오는 데가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뭐 고정비, 변동비 뭐 이런 용어 나오죠. 그 용어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공장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맞춰서는 공장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개별원가 계산을 하는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원가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받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찍어놓고 판매를 하는 공장이 있다. 그러니까 공장의 종류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주문 생산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 제품에는 꼬리표를 하나 붙여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계속 가격표를 뭐에다 돈 썼는지를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호프집이라 그래요. 호프집. 주문하는 것마다 계속 빌지가 가서 쌓이죠. 나중에 그것만 결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우리가 개별원가고요. 종합원가는 모니터 공장, 뭐 이런 보드마카 공장 어떻게 해요? 무조건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내죠. 소비자가 알아서 사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는 크게 이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원칙상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나눠주고 다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눠줘야지 돼요. 나눠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문제 풀기 조금 편하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자, 이 원가를 이제 다시 구분을 하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원가는 제품을 자, 우리 공장에서 이번 달에 주문을 50가지를 받았어요. 그럼 장부가 몇 개 필요해요? 50개가 있어야 되겠죠. 50개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장 안에는 전기요금 같이 쓰죠. 50개가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개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50개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고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직접원가. 직접원가. 이 직접원가,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직접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그냥 무슨 원가가 돼요? 간접원가겠죠? 그러니까 직접비랑 간접비랑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직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추적이 뭐한 거? 가능한 거. 얘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하고 우리가 재료비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재료비라고 불러요.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공비라고 불러요. 이 가공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전환원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제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그러니까 재료에서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 바뀌어 가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구분해요? 투입 시점이 달라요. 투입 시점이. 그러니까 재료비는 처음서부터 재료는 다 사다 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가공비는 처음서부터 다 내고 쓸 수가 없어요. 재료비, 전기요금 미리 내요, 여러분들? 미리 내고 싶어도 못 내죠? 그쵸? 전기요금 어떻게 내요? 지난달 거 이번 달에 내고 그러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출 자체를 뭐에 따라서? 조업도에 따라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업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이 50% 진행이 됐다. 그럼 돈도 50%만 나가겠죠? 그렇죠? 일이 100% 진행이 되면 100%만큼 나가게 될 거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개별원가의 개념과 종합원가의 개념에 따라서 원가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눌 거냐,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눌 거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노무비는 이쪽에도 되고 이쪽에도 되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가의 우리가 추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비되는 방향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할 거냐,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할 거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고정비죠. 변동비와 고정비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변동비다 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쵸?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고정비는 제품 생산과 관계없이 매 동일한 금액이 지출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고정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에서는 변동비라고 하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은 재료비. 어떻게 돼요? 생산량 100개라 그럼 100개만큼의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200개다 그러면 200개만큼이 들어가겠죠? 생산하지 마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0부터 출발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총원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단지 하나, 이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한 개당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총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고정비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나요? 고정비는 네, 감, 임, 보, 세가 있죠.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원가. 얘네들이 대표적인 고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에게는 장부를 한 달에 한 번씩 마감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달보다 더 빨리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장부를 마감해야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12개로 쪼개놔야죠. 그래야 이번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월로 할당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임차료 매달 월세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보험료도 1년에 한 번씩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은 뭐 매달 내더라도 동일한 금액 내죠. 그 다음 세금과 원가, 세금 얘네들은 고정비. 그래서 총 원가가 매달 똑같이 나가는 원칙 단가를 그리면 정률법처럼 이렇게 그려야지 돼요. 이렇게 그려야지 되는데 그냥 편의상 고정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랑 그림이 반대예요. 변동비랑 그림이 반대죠. 그쵸? 그래서 그림을 반대로 외우시라고, 그래야 틀릴 일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원가가 뭐 있어요? 준변동비. 얘 때문에 나온 게 준변동비.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혼합원가라고 해요. 준변동비.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원가. 이 준변동비는 우리가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출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중간에서. 왜 이렇게 되죠? 준변동비는 뭐가 있어서? 네, 기본요금이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기본요금 있죠? 뭐 LTE 뭐 64요금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인터넷을 엄청 더 써서. 그쵸? 그럼 기본요금 한도 내에서 쓸 때는 기본요금까지만 내죠. 매달 64,000원. 그쵸?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추가로 쓰는 것만큼 요금이 더 발생하죠. 그래서 기본요금 구간은 고정비 구간이고 그 다음에 추가 사용한 부분은 변동비 구간이다. 이를 합쳐진 것을 준변동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고정비가 있죠.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 현상이 생기죠. 그쵸? 맞나요?
총 원가가 일정 시점이 지날 때마다 올라가게 돼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얘는 리스류. 이제 예를 들자면 중장비 같은 경우에 뭐 기계장치를 리스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스 받은 기계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뭐 한 달에 100개다. 근데 이번 달 주문을 150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계 하나 리스 더 받아야죠.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아니면 주문량을 줄여버리든가. 그쵸?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대 더 받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주문이 250개 들어왔다. 그럼 또 한 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생산량까지만 필요한 것들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조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소멸원가와 또 미소멸원가가 있죠. 소멸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멸원가 없어진 거, 그쵸? 미소멸원가는 남아있는 거,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미소멸은 안 없어진 거잖아요. 소멸은 없어진 거고, 없어졌으니까 얘는 팔렸죠. 우리 공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원가를, 매출원가를 소멸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소멸원가는 우리 공장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재고액이죠? 재고액.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실 때 일단 원가 개념에서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지출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회계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 500번대, 800번대 선택을 해주죠. 그렇죠? 지출이라는 개념이 500번대 뭘로 가는 거? 제조 원가로 가는 거.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 이렇게 돼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출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 거니까 500번대는 뭐라고 불러요? 제조 원가. 800번대는 비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비제조 원가는 얘는 비용이죠. 비용. 그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제조 원가는 말 그대로 원가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원가 구분에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 고정비에다가 하나만 더 할까요? 비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무슨 얘기예요?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없다. 의사결정에 의한다라 그래서 얘가 안 나가는 부분이 아니죠.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생산하지 마 그랬어요. 생산하지 마.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안 나가죠. 공장 철문 닫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집세 안 내요? 이건 내야 되죠. 의사결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죠. 의사결정하고 상관없이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얘네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는 개념이었고요. 이름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가의 흐름은 제일 먼저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죠.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해요?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하죠. 장소별로.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옆에 가면은 호프집이 2층, 3층 이렇게 있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정산을 해야 되면 어떻게 정산해요? 각 테이블마다 정산을 먼저 해야죠. 그쵸? 각 테이블 정산하고 난 다음에 2층 거 정산하고 3층 거 정산하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체 거 얼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소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쓰는 것마다 하나씩 하나씩 품목마다 다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부문별은 뭐예요? 장소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원가별로 구분을 한 거고요. 얘는 장소별로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별로 장소별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별 A 제품 만드는데 얼마, B 제품 만드는데 얼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 해결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얘는 지워도 되죠? 그렇죠? 요것만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T자 계정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가 해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제공품이라는 공장으로 가요. 자, 그리고 제공품에서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제품으로 가겠죠. 제품으로.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공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공장 안에는요 사무실이 있고요, 저 안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있고요, 마지막에 다시 또 창고가 있어요. 공장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건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창고에 쌓아놓고, 여기는 자재 창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 자재 창고에서 공장으로 넘기죠. 그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면 완제품이 쌓이는 창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물건 팔았다 그러면 이 창고에서 이제 빠져나가면 물건이 팔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게 흐름이에요. 그냥 이 흐름이고, 그러면 첫 번째 창고가 이 원재료예요. 첫 번째 창고. 그러면 이번 달에 만들고 남은 재료는 버려요? 다음 달에 써야죠. 그래서 내 자산인 거예요. 재고 자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기초 원재료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제공품이 얘가 공장이에요. 그러면 공장도 말일 되면 모든 제품을 다 완성시켜요? 그러면 좋겠지만 말일이 됐는데도 공장 안에 널려져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다음 달에 만들어야 되는.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가 존재해요?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자, 그럼 완성을 했어요. 그럼 창고에 갖다 쌓아놓죠. 창고에 쌓여진 게 다 팔리면 정말로 좋겠죠. 또 창고에 또 남아있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해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이 또 존재를 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재료는 바깥에서 사와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오니까 재료 계정 차변에 내가 재료 매입한 게 들어오겠죠. 그쵸? 매입한 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마감했어요. 자, 저 처음에 있었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왔고요. 그 다음 남은 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번 달에 쓴 거죠. 공장으로 넘어간 거죠, 다. 네,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소비액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액. 재료 소비액. 그럼 재료 소비액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여기에 어디에서 와요? 재료비에서 온 거예요. 원재료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재료비에서 오고. 그럼 이런 원재료랑 같은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지웠는데 500번대 계정 과목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 500번대, 800번대 나누잖아요. 그럼 500번대로 있는 것들은 여기에 계정 과목이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뭐 복리후생비도 있을 거고,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계정 과목들의 모든 원가가 어디로 가요? 제공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장 안에서 다 쓰는 돈이니까. 그럼 여기에는 재료비에서 오고, 또 누구한테 와요? 노무비에서 오겠죠. 그쵸? 그리고 각종 경비,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에서도 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얘네들 원가가 생기기 이전에 엄청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었던 거죠. 걔네들의 전체 원가가 어떻게? 직접비랑 간접비로 나눠서 이렇게 집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계가 된 것을 다시 이제 어디로? 제공품으로 갖다 옮겨 놓은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단기 총 제조원가 혹은 단기 총 제조비용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번 달에 공장에 총 들어간 돈이죠. 처음에 있었던 돈이고 이번 달에 공장에 들어간 돈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남은 거죠. 기말이. 그러면 얘도 또 마감하면 양쪽의 합계는 똑같아야 되네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다시 바꾸면 완성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럼 완성품이 나왔으니까 완성품은 어디로 가요?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완성품 생산됐으니까 그 완성품이 제품 계정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제품 계정 차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겠죠. 들어와요. 제공품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제품 창고에는 원래 있었던 거랑 이번 달에 들어온 거, 그쵸?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 합계 금액을 뭐라고 불러요? 이 합계 금액을 얘가 판매 가능액이죠? 완제품 나왔으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서 또 뭘 빼요? 기말을 빼주면 이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이 T자 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 기본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본.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나가는 T자 계정이 말로 풀어야지 되는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양쪽의 합계 금액은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뭐 회계원리 할 때 보험료 설명드렸어요. 단기분 발생분만 올해 장부에다 적어야지 된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월급을 한번 따져볼게요. 월급을 그럼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 매달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달 거 미리 지급하는 회사들 없죠? 그쵸? 그럼 월급을 지급을 한다.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월급이 말일날이면 좋겠는데 20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20일 며칠 지나서 마감해야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번 달에 20일이 되면 또 월급을 지급을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서 말일날 마감을 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 월급을 받으면 지난달 20일서부터 이번 달 20일 것까지의 월급을 받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장부에 들어가야 될 돈은 이번 달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만큼은 지난달에 내가 아직 못 받은 거, 그쵸? 회사 입장에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쵸? 그럼 지난달에 미지급한 이 부분은 빼야 되겠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미지급한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급액에서 당월에 미지급한 것을 더해라. 당월에 이번 달에 미지급한 걸 더해라. 그럼 전체 지급액에다가 당월에 미지급한 것만큼 더하겠죠. 그럼 전체 총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지난달에 미지급한 거 빼라. 양쪽의 합계는 똑같아야 되니까 둘 더해서 얘 빼버리면 소비액 나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소비액만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금처럼 나중에 뒤늦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들 중에는 미리 지급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거래처를 잡아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공이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가공비를 내가 니들한테 매달 먼저 선불로 주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고 내가 나중에 제품 생산되는 대로 갖다 주면 얘네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지급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월,
선금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월 선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사항에서 주어지는 자료들대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주어지는 자료만 갖다 집어넣고 합계 맞추면 무조건 우리는 소비액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 원가 흐름까지의 요소별 원가 계산까지는 설명을 제가 다 드린 부분이 돼요. 아시겠죠? 정리가 조금 되셨습니까요?